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해안 외딴 섬에서 홀로 살고 있는 올해 72세 어부 정석 씨와 몇 년 만에 그를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믿고 있었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큰 배신을 당하고 바다를 보며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 정석 씨의 사연 한번 들어주실래요? 정석 씨는 남해안에 위치한 고요하고 외딴 섬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물결이 섬으로 밀려와 작은 파도를 만들어내는 작은 섬이었죠. 바다는 오늘도 고요했고 정석 씨는 해가 뜨기 전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물결은 조용히 그의 배를 밀어냈어요. 배 위에서 바라보는 수평선은 언제나 그에게 같은 말을 건네는 것 같았죠. 오늘도 잘 지내고 있지? 마치 오래된 친구가 묻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이 바다에서 아내와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바다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밤 냄새가 그를 맞이하곤 했어요. 그 두 사람이 바람이 부는 창가에 앉아 소박한 저녁을 나누던 그 시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한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가끔씩 문득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면 조용히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 그는 먼 바다를 바라보며 아내와의 추억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에 이어 이번엔 아들 철민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철민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손주들은 얼마나 컸을까? 그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 철민 씨는 몇 년 전 미국으로 떠나며 점점 그와 멀어졌고, 이제는 전화도 잘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정석 씨가 아들과 손주들을 보러 서울에 한번 올라가겠다고 했을 때 철민 씨의 아내 미선 씨가 눈치를 주며 거절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아버님, 지금 저희가 좀 바빠서요. 나중에 기회 되면 연락드릴게요. 아들 철민 씨가 바꿔준 며느리 미선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냉담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연락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석 씨는 그때 느꼈어요. 아들이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정석 씨의 손주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손주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었고,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정석 씨는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다와 함께하는 이 고요한 섬에서 홀로 견디는 법을 익히고 있던 정석 씨였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가족들이랑 섬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아버지 손주들 데리고 미선이랑 인사드리러 내려갈게요. 정석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어요. 정말이지? 아이고, 듣던 중 정말 반가운 소리구나.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고 손주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혼자 지내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가족과의 재회는 정석 씨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왔어요. 정석 씨는 서둘러 준비에 나섰습니다. 집 안을 정리하고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식탁보를 꺼내 먼지를 털었어요. 텃밭에서 신선한 채소들을 따고 직접 배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잡으며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정석 씨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는 상상을 했어요. 혼자 지내던 시간 동안 그는 한 번도 이렇게 설레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처음 우리 집에 오는 거니 정말 잘 맞이해야겠지. 정석 씨는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따뜻한 기대감이 차올랐어요. 그날 밤, 정석 씨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거실에 놓인 오래된 사진들을 바라보며 아내와 함께했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침대에 누웠어요. 이틀 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석 씨는 집 앞 작은 선착장에 서서 멀리서 다가오는 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닷바람이 정석 씨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흔들었어요. 그의 마음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몇 년 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고 처음으로 손주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기뻤던 정석 씨였습니다. 가족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고 아들네가 정석 씨의 집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죠. 배가 점점 가까워지자 아들 철민 씨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손을 흔드는 철민 씨 뒤로 손주들, 그리고 며느리 미선 씨가 보였습니다. 정석 씨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아들 철민 씨가 배에서 내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들 철민 씨는 분명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다. 정석 씨는 미소를 지으며 철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잡은 아들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손주들은 아들 철민 씨의 뒤를 따라 다가왔지만 정식 씨를 본체만 채하며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바라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미선 씨는 그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짧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정석 씨는 손주들을 한번 바라본 후 미선 씨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잘 지냈지? 우리 손주들 정말 아빠랑 엄마를 쏙 빼닮았구나. 할아버지를 처음 보니 조금 어색해지? 그는 손주들을 반갑게 맞이하려 했지만 손주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들 철민 씨가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께 어서 인사를 하라고 말을 하자 손주들은 마지못해 인사하듯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철민 씨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를 처음 보니까 아마 조금 어색해서 그런가 봐요. 아이들이 배를 타고 섬에 오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정석 씨는 조금은 멋쩍은지 괜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겠지. 미국에서 태어나서 쭉 도시에서 자랐으니 이곳이 낯설만도 해. 내가 나중에 좋은 곳 구경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줄게. 여기까지 오는 길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들도 배 타는 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며느리 미선 씨는 피곤한 듯 대화를 끝내고 싶어 하는 듯한 눈치였어요. 정석 씨는 미선 씨의 차가운 말투를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최대한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생했다. 도시 사람이 배 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석 씨는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최대한 다정하게 말을 건네며 어색해진 며느리 그리고 손주와의 거리를 좁히려 노력했습니다. 아들네와 함께 정석 씨의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정석 씨는 미선 씨와 손주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할아버지 집은 처음이지? 아무래도 이런 외딴 섬이 조금은 낯설겠구나. 먹고 싶은 거 있어? 할아버지가 뭘 좀 해줄까? 좋아하는 음식 있으면 말해보렴. 철민 씨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간단하게 뭐든 괜찮아요. 아이들은 뭐든 잘 먹으니까요. 철민 씨는 정석 씨의 말에 대답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했지만
미선 씨는 여전히 피곤한 표정으로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애들이 조금 피곤해하는 것 같으니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고 싶네요. 내일 우리 애들한테 섬 구경시켜 주세요. 미선 씨가 얘기했습니다. 그래, 내가 저녁 준비 다 해놨어. 모두 다 같이 먹으면 되겠다. 정석 씨는 주방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신선한 해산물과 채소들로 만든 요리를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식탁 위에 차리며 그는 손주들이 이 음식을 먹고 즐거워해 주리라 잔뜩 기대를 했어요. 어때? 내가 직접 잡은 물고기랑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준비했어. 전부 자연산이고 유기농이야. 입에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정석 씨는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며 정석 씨가 준비한 음식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손주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자 괜히 뻘쭘한 듯 철민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맛있어 보여요.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그러나 왜인지 미선 씨는 얼굴을 살짝 찌푸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음식을 살펴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한데요. 비린내가 너무 심해요. 아이들도 잘 못 먹을 것 같아요. 정석 씨는 미선 씨의 말에 잠시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 대해 그런 반응이 돌아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신선한 거라 괜찮을 텐데 비린내 잡으려고 많이 신경 썼거든. 미선은 짧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도시 음식에 익숙해져서 이런 건 좀 힘들어요. 정석 씨는 서운함을 숨기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음식이 미선과 손주들에게 맞지 않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손주들이 음식을 손에 대지도 않고 관심 없어 하는 모습을 보며 정석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도시에서 쭉 자랐으니까 아이들한테 이곳은 낯선 곳이니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 하지만 정석 씨의 마음 속에는 실망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무심하게 대하고 있었고, 미선 씨의 냉랭하고 차가운 태도는 정석 씨에게 상처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철민 씨는 그저 중간에서 어색한 웃음만 지으며 아버지와 아내 사이를 중재하려 했습니다. 정석 씨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였으니 내일은 다 같이 바다 구경을 가자꾸나. 아이들도 바다에서 낚시도 해보고 수영도 해보면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야. 철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그게 좋겠네요. 아이들도 바다에서 노는 건 좋아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조금 쉬죠. 그날 밤 정석 씨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손주들은 방에서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미선 씨와 철민 씨는 아들 철민 씨가 어릴 때 쓰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는 텅 빈 거실에서 TV를 켜놓고는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 씨의 냉담한 태도와 손주들의 무관심한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슬픔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던 정석 씨였습니다. 내 기대가 너무 컸던 건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 그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아들을 기다리며 설렜던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죠. 하지만 정석 씨는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희망을 품었어요. 내일은 좀 다를 거야. 손주들도 바다에서 노는 건 좋아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정석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며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먼저 철민이네 함께 섬을 구경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정석 씨는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아들 가족이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세요. 철민 씨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다. 너희들이 찾아와 준 게 고마워서. 내가 준비하고 싶어서 한 거야. 아이들 일어났니? 정석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이들도 곧 나올 거예요. 아버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철민 씨는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지만 그의 얼굴엔 어딘가 피곤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미선 씨가 뒤이어 들어왔어요. 아버님, 저희가 늦게 일어났죠? 죄송해요. 아이들이 어제 배 멀미를 해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 멀미를 했다니. 지금은 좀 어때? 자고 일어났더니 좀 괜찮아졌대. 정석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천천히 섬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할게요. 아이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미선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뭐 천천히 하자. 배 타고 바다로 나가는 건 나중에 해도 괜찮아. 정석 씨는 최대한 손주들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어요. 며느리 미선 씨와 손주들이 해산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돼지고기와 된장찌개를 준비해놨던 정석 씨였어요. 아버지, 음식 정말 맛있어 보여요. 이렇게 직접 다 준비하셨네요. 뭐, 이 정도야. 너희들 온다니까 내가 좋아서 한 거지. 정석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손주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었고 음식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정석 씨는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얘들아, 할아버지가 직접 기른 채소로 끓인 된장찌개야. 너희도 한 번씩 먹어보렴. 하지만 손주들은 정석 씨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철민 씨가 눈치를 보고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얘들아,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음식 준비하셨잖아. 휴대폰 그만 내려놓고 먹어봐. 손주들은 마지못해 음식을 조금씩 집어들었지만 여전히 관심은 스마트폰에 있었어요. 미선 씨는 그 모습을 보고는 약간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좀 피곤한가 보네요. 어제 배 멀미도 하고 해서 아직 식욕이 없나 봐요. 정석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러면 천천히 먹어. 배 타고 나가는 건 오후에 하고 간단한 산책이나 해보자꾸나.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정석 씨는 가족들을 데리고 섬을 구경시켜 주려고 했어요. 섬이 작지만 여기저기 재밌는 곳이 많아. 철민이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곳들도 있고 바람이 불면 여름에도 정말 시원하단다. 철민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아버지, 아이들도 도시 매연 말고 이런 자연 바람을 좀 쐬면서 잘하면 좋을 텐데요. 미선 씨는 여전히 피곤한 표정으로 뒤따라왔습니다. 뭐 여기 공기가 맑아서 좋긴 한데 아이들은 이곳에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정석 씨는 걸음을 멈추며 물었어요. 그래도 한번 구경해보자. 섬이 조용하고 바다도 한눈에 보이고 여기서 보이는 경치가 참 좋아. 철민 씨는 아버지의 말에 동의하며 웃었어요. 맞아요, 아버지. 아이들도 조금씩 좋아하게 될 거예요. 정석 씨는 손주들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 아빠가 어릴 때 할아버지랑 놀던 숲길이야. 여기서 숨바꼭질도 하면서 많이 놀았지. 같이 한번 가볼래? 하지만 손주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에 집중한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정석 씨가 다시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얘들아, 할아버지랑 같이 섬 구경해보자. 어때? 손주들 중 한 명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냥 집에서 휴대폰 가지고 놀고 싶어요. 바다 구경은 안 가도 돼요. 정석 씨는 아이들의 대답에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바다는 한번 가봐야지.
할아버지가 고기 잡는 것도 보여줄게. 미선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버님, 아이들이 바다보다는 그냥 휴대폰 가지고 노는 게 좋나 봐요. 바다엔 별 관심 없는 것 같으니 그냥 휴대폰 하게 놔두세요. 정석 씨는 미선 씨를 빤히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손주들 바다 체험시켜 주려고 이것저것 준비 많이 했는데 철민 씨는 자기 아버지 앞에서 예의 없이 행동하는 아이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려 했지만 왜인지 미선 씨 앞에서 길을 못 펴고 있었어요.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듯 했죠. 정석 씨는 내심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실망한 티를 내면 오히려 철민이네가 불편해할까봐 실망스런 마음을 꾹 감추고 있었죠. 어느덧 해가 저물고 섬의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역시나 정석 씨가 준비한 저녁 식사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미선 씨와 손주들이었고, 저녁 식사 자리는 마치 절간처럼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석 씨와 철민 씨 가족은 저마다 방으로 들어가 쉬기로 했어요. 정석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문 너머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용한 파도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섬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좀 어색했지만 다음에 볼 땐 괜찮아지겠지. 정석 씨는 잠이 오지 않는 듯 침대에 누워 뒤척이고 있었어요.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본인이 더 다가가려 노력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다 보면 언젠가는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정석 씨였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목이 탔던 정석 씨는 물을 한 모금 마시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철민 씨와 미선 씨가 머물고 있는 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도저히 그런 얘기는 못 꺼내겠어. 너무 죄송해서 입에서 말이 안 나와. 아들 철민 씨의 목소리였어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얘기해. 대신 아버님한테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돼. 좀 잘 얘기해서 저 노인네 좀 어떻게 꼬셔보라니깐. 조용하지만 앙칼진 미선 씨의 말투가 정석 씨의 귀에 꽂혀 들어왔어요. 정석 씨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 의아해서 조용히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시게 뻔하잖아. 솔직히 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철민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시간이 없다는 거 몰라? 내가 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 외딴 섬까지 당신이랑 찾아왔겠어? 여기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선 분명히 아버님한테 얘기해본다고 했잖아. 어선이랑 땅 팔아서 그 돈으로 내 빚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당신도 내 사정 누구보다 잘 알잖아. 미선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서슬퍼런 도끼가 묻어 있었어요. 알지만 아버지께 이렇게까지 말해야 한다니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러지. 철민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정석 씨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깜짝 놀랐어요. 어선을 팔아. 그리고 내 땅을 그는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아들 부부의 속내를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보고 싶어 이 섬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정석 씨는 속으로 침착하려 노력했지만 가슴 속에서 서서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식 씨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 척 침착하게 내일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민 씨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사실 저희가 아버지 도움을 좀 받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정석 씨는 이미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차분히 물었어요. 어려운 상황이라고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니? 철민 씨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어선이랑 땅을 팔아서 저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미선 씨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저희가 돈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아버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손주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고요. 정석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설명은 어딘가 모호했고 정석 씨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사는 곳에서는 아이들을 키우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업 자금도 좀 필요하고 철민 씨는 계속해서 횡설수설하며 둘러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엔 손주들 학군 때문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웬 사업 자금 얘기니 말이 하나도 안 맞잖아. 철민 씨는 순간 당황한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 그게 그러니까. 미선 씨가 곧바로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눈 한 번만 딱 감고 도와주세요. 그럼 아버님 손주들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정석 씨는 미선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조급함을 느끼며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정석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한번 생각은 해보마. 정석 씨는 이미 아들 내외가 진정으로 자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재산을 노리고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칼에 거절하면 왠지 기대를 하고 온 아들 내외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한 정석 씨였죠. 그래서 지금은 그저 조용히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분명 오늘 저녁에 본격적으로 아들이 자신에게 부탁을 하려 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정석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철민 씨와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부엌에 왔어요. 철민 씨의 얼굴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고 미선 씨의 얼굴엔 도끼가 가득했어요. 너무나도 표독스런 표정을 짓고 있었죠. 철민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사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일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미선 씨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크게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시작한 사업도 잘 풀리지 않아서 빚을 지게 됐어요. 정석 씨는 철민 씨의 말을 들으면서 조용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철민 씨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니? 정석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는 철민 씨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답을 직접 듣고 싶었어요. 철민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어선이랑 땅을 팔 수 있을까요? 그 돈이면 저희가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저희가 진 빚만 해결해 주시면 꼭 보답할게요. 저희를 위해 어선이랑 땅 좀 팔아주세요. 이 상황만 해결되면 아버지 손주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정석 씨는 조용히 철민 씨를 바라보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걸 보면 그 빚이 심각한가 보구나. 철민 씨는 대답하기 어려운 듯 잠시 침묵했어요. 네, 아버지, 사실 많이 힘들어요. 미선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우리 아이들만큼은 잘 자라게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려면 솔직해지는 게 먼저 아니겠어? 돈이 필요한 건 너희들인데 왜 자꾸 손주들을 인질로 삼아서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니? 둘의 대화에 미선 씨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버님, 돈이 필요한 건 저랑 철민 씨겠죠. 그런데 저희가 길에 나앉게 되면 아버님 손주들도 같이 나앉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정말 저 어린 아이들이 길에 나앉길 바라세요?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세요? 며느리 미선 씨는 시아버지인 정석 씨에게
눈을 부라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님, 저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철민 씨는 아버님 아들이고 전 아버님 며느리예요. 그리고 저 어린 아이들 좀 보세요. 아버님 피가 고스란히 섞인 아버님 손주라고요. 아버님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정석 씨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며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는 속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너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 이 외딴 섬까지 나를 찾아온 거겠지. 하지만 내가 가진 어선과 땅은 나의 전부란다. 너희도 알겠지만 그걸 파는 건 나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야. 그래도 아버님 손주들을 위해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 도와주시면 1년에 3번 정도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아버님 뵈러 올게요. 아버님한테 남은 어선이랑 땅보다 아버님 손주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신 거 아니세요? 미선아, 내가 정말 손주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거니 우리 손주들 가지고 협박하지 말고 돈이 필요한 진짜 이유를 말해보렴. 미선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우리 아이들이 길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아버님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너랑 철민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 손주들도 힘들게 자랄 거라는 건 나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단다. 하지만 나에게 이 어선과 땅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가 있어. 나의 인생 그 자체란다. 그때 미선 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정 그러시다면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부탁했는데도 아버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시네요. 그래. 너희 사정은 딱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 철민 씨는 그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정말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정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가 힘든 상황이라는 건 알겠지만 내가 너에게 어선과 땅을 줄 수는 없다. 이건 나한테 너무 중요한 것이야. 미선은 그 말을 듣고 짧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아버님도 저희한테 어떤 기대도 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도 더 이상 연락드릴 일 없을 거예요. 다시는 연락도 안 드릴 거고 찾아오지도 않을 거예요. 평생 이 섬에서 외롭게 늙어가세요. 철민 씨는 미선 씨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미선 씨의 말에 반박을 하진 못하고 있었어요. 정석 씨도 미선 씨의 협박에 가까운 말에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 둘을 차분히 바라볼 뿐이었었죠. 그때 미선 씨가 철민 씨의 옆구리를 쿡 찌르는 게 보였어요. 그러자 철민 씨는 정석 씨를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앞으로 자주 내려오지도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정석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철민 씨와 미선 씨는 곧 섬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정석 씨는 그들이 더 이상 이 섬에 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철민 씨와 미선은 섬을 떠나기 위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정석 씨는 그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과 이번에 처음 본 자신의 손주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이미 그들과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철민 씨가 마지막으로 정석 씨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모질게 말해서 죄송해요. 저희가 아버지께 이런 부탁을 드린 것도 죄송하고요. 하지만 저희에겐 다른 선택지 없었어요. 정석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철민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 뒤를 따르는 미선 씨는 표독스런 표정으로 정석 씨를 바라보고 있었고, 손주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이별 인사도 하지 않았죠. 미선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정석 씨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어요. 아버님, 저희 안 도와주신 거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앞으로 손주들이 커가는 모습도 절대 못 보실 거고, 아버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 철민 씨도 두 번 다시 못 보실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아버님이 저희 안 도와주신 만큼 제가 아버님 평생 외롭게 만들어 드릴게요. 철민 씨가 절대 아버님한테 전화도 못하게 만들 테니 평생 이 섬에서 혼자 외롭게 늙어가세요. 정석 씨는 모든 걸 포기한 채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그들이 배에 오르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어요. 철민 씨는 배 위에서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잘 가라, 철민아. 너하고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정석 씨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중얼거리며 손을 들어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들은 멀리 사라져 갔고 정석 씨는 그들이 다시는 이 섬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정석 씨는 텅 빈 집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방문은 그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어요. 그는 그들이 단순히 자신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재산을 노리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느꼈던 실망감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날 저녁 경석 씨는 집 안에서 철민 씨가 급하게 떠나느라 놓고 간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그 봉투 속에는 철민 씨와 미선 씨의 진짜 속셈이 담긴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석 씨는 봉투 속의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어요. 그 안에는 며느리 미선이가 사채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어요. 사채까지 썼다는 걸 보면 분명 사업을 하다 생긴 빚은 아닐 거라는 것도 직감했죠. 노름을 하지 않는 이상 사채까지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정석 씨였거든요. 그리고 그 봉투 속엔 그 빚을 갚기 위해 어선과 땅의 시세를 조사했던 내용까지 담겨 있었어요. 정석 씨는 그 서류들을 보며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분명 사고를 친 건 며느리 미선이이고 그런 미선이가 아들 철민이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분명했어요. 하지만 정석 씨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일에 개입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그 봉투를 불태우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건 내 인생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야. 정석 씨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바닷가로 향한 정석 씨는 서류 봉투를 작은 불에 던져 넣었어요. 불길이 서류를 태우는 동안 정석 씨는 그저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그의 눈앞에 펼쳐진 바다는 언제나 그와 함께했던 것처럼 평온하게 출렁이고 있었어요. 정석 씨는 그 순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결심을 확실히 다졌어요. 그는 더 이상 자식의 일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자신은 이 섬에서 바다와 함께 남은 삶을 조용히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로부터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우편 한 통이 섬으로 도착했어요. 그 편지의 발신자는 다름 아닌 아들 철민 씨였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 문자 대신 이렇게 정성을 담아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의 땅과 어선을 팔아야만 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서울로 오셔서 저희 집에서 잠시 지내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석 씨는 편지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철민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편지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정석 씨는 편지를 조용히 책상 위에 내려놓고 다시 바닷가로 향했어요. 햇살이 바다 위에 부서지며 반짝이고 잔잔한 파도 소리가 그의 귀를 간지럽혔어요. 그는 배에 올라타 조용히 바다를 향해 나아갔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그의 얼굴을 스쳤고 바다는 언제나 그랬듯이 정석 씨를 평온하게 맞아주고 있었어요. 정석 씨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요구도, 그로 인한 갈등도 모두 바다에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가벼워진 듯했어요. 정석 씨는 배 위에서 먼 바다를 보며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얘기하듯 혼자만의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래, 이제 그들은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이제 그 아이들은 자기들 삶을 사는 거고, 나는 내 삶을 살아야지. 정석 씨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 바다만은 변하지 않으니 다행이야. 바다는 항상 여기에 있고, 나도 여기 있으면 되니. 정석 씨는 배를 타고 멀리 바다로 나아갔어요. 그는 그저 바다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고, 그 선택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는 마치 한 몸처럼 이어졌고, 정석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석 씨는 그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이 바다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렇게 정석 씨는 자식과 손주들에 대한 미련도 없이 그는 섬에서의 조용한 나날을 평화롭게 받아들였어요. 바다는 언제나 그와 함께 있어주고 있고 정석 씨는 여전히 바다 속에서 잔잔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정석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바다와 함께 홀로 남게 됐지만 평온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 정석 씨의 선택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정석 씨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격려와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석 씨에게 크나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평온을 찾으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